북향으로 지어진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. 여기가 왜 명당이고 왜 북향이라도 잘 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건국대학교 미리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를 강의하고 있는 전동입니다.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. 바로 북향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여러분들 남양 다 좋아하시죠? 북향은 들어가면 진짜 망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주 이름난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요, 바로 전북 고창에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님의 생가입니다. 여기가 전형적으로 이게 북향으로 지어진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. 여기가 왜 명당이고 왜 북향이라도 잘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인촌 김성수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이 영상에서는요 어떤 풍수적인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한 사람의 어떤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이 북향 왜 이렇게 다 싫어하십니까? 바로 해가 들지 않기 때문인 거죠. 특히 이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은 옛날 농경사회에서부터 쭉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고, 우리에게도 그 문화적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북향집은 뭔가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아파트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일 때는 더더욱 뭐 북향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해가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,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사이에 끼어든 방향들, 그래서 총 8방위가 있는데, 우리가 보통 주택을 풍수적으로 8가지 8방위를 기준으로서 집을 나누고 있는데, 이 8가지 방향으로 나누는 그 집 자체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. 즉 동향이든 서향이든 남향이든 북향이든 각각 생김새가 다른 거고 작용이 다른 거지, 이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. 개개의 집에 갔을 때 남향집이라고 해도요, 집안의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터가 좋지 않으면 안 좋은 집인 거고요.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님의 생각처럼 땅도 잘 되어 있고 구조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터 같으면은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집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다시 강조를 하자면은요, 이 향에 따라서 뭐가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뭐 현실적인 부동산 시세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생가를 가보게 되면은요,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북쪽으로는 변산이 있고요, 남쪽으로는 선운산이 있습니다. 이 선운산에서 내려온 그 산의 지룡에 맞추어서 이 김성수 선생님의 생가가 지어졌고, 또 이 사이에 또 물길이 또 이렇게 크게 잘 안아주고 있고 멀리 변산이 보이니 이 산들 자체가 서로 조응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. 이게 참 중요한 그 명당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. 산세가 멀리서나마 이렇게 서로 조응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. 이 보국이라고 하죠. 이 안에 있는 그 땅들 모든 곳이 다 좋은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얻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큰 보국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고, 그 다음으로 여기 가보게 되면은요, 그 건물도 그 집안에 여러 채가 있잖아요. 이 측면을 보게 됐을 때 땅이 이렇게 아주 완만한 경사를 띠고 있더라는 거죠. 이게 참 좋은 그 땅의 높이입니다. 아주 완만한 경사를 띠고 있는 거. 그 경사를 띠고 있으면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평지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산이 적당하게 경사가 있고 땅이 적당하게 경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운이 순환하고 있고 흐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면 되고, 이 김성수 선생님의 생가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. 문이 이렇게 있고 그 뒤편에 야트막한 야산에 따라서 별채든 사랑채든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. 이 점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,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기도 하죠. 이 땅의 흐름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북향집으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. 사실 우리 지금 현대인의 기준 같으면은 북향으로 절대 안 짓겠죠. 다 남향으로 지었겠죠. 북향으로 지을 이유가 없으니까요. 하지만 이 집은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 해도 어쨌든 남향이면은 해를 더 잘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당 안에 있는 각각 별채마다 뒤에 또 툇마루가 놓여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함에 있어서는 해를 잘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이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
참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. 이 집을 풍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. 즉 땅의 원리에는 순응을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해를 받고 그 자연의 기운을 온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참으로 오묘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설명글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능수입니다. 지능수. 집안에 가보게 되면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 명당 터에 가면은 지능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그 합인면에 있는 육신사에도 지능수가 있고 저희도 종종 잡아드리는 그 터에 보게 되면은 좋은 터에는 지능수, 물이 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. 그것이 전형적인 그 명당이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. 물이 있으면은 수맥이 있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, 물은 기운을 멈춰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. 이 물 자체가 수맥 파장은 절대 아닙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, 수맥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정확하게 정의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. 물과 맞닿아서 인체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파장이라고 말이죠. 이것은 과학계에서도 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, 어찌됐건 이 생가 안에 가보게 되면 또 요 지능수가 있는데,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물이 탁하게 되어 있었는데, 그 지능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니라 이걸 잘 관리를 해준 거, 그거 역시나 중요합니다. 이 생가를 또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왕 관리하시는 김에 이 물도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. 그때 가보니까 벌레가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.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물이라는 것은 맑아야 되는 건데 탁수가 되면은 그 역시나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참 모든 게 다 나쁘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요, 일실 안에서도 선과 악이 나뉜다라는 그 풍수의 말입니다. 이런 큰 집의 안에서 당연히 더 좋은 거, 더 나쁜 곳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옛날 고택을 가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 곳입니다. 그 태어난 그 자리 자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.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이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난 공간입니다. 그렇게 보자면 현대인들 모두 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다지? 라고 생각하실 텐데,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인들이 풍수는 부정하지만은 사실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땅을 통해서, 풍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 김성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동생분이 태어나고 모 국회의원이 그 태어나신 그 자리가 보니까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명당 기운 어차피 느끼러 가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꼭 가셔가지고 명당 기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근데 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천 김성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2대 부통령도 하셨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도 세우시고 동아일보의 사장님도 하셨습니다만은 2009년 한참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50년 가까이 지난 세월에 갑자기 친일로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불명예스러운 그 사후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. 물론 사후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 이 집만 놓고 보자면은요,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뒤에서는 선운산이 기운을 대고 있고 앞쪽에서는 또 변산이 있어가지고 조응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, 근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또 앞쪽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변산 반도의 산들이 뾰족하기도 하고 좀 모양새가 독특해가지고 좋은 형태로 보여지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보자면은 먼 이후에 이렇게 이름 자체가 참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 것도 어쩌면은 이 자연적인 영향으로서도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 주변에 있는 것,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모두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. 이 땅 속에서도 길과 흉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선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시간 속에서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 그렇게 함께 다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인천 김성수 선생님 생가 전북 고창에 있고요.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 명당의 형태 그리고 북향집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좋은 공간이니까요. 한번 시간 되실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모든 공간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